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키님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아이키님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월드 오브 댄스에도 나오셨고 환불 원정대 안무도 맡으셨고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이키님과 방송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반갑습니다. 요 컨셉은 내 뇌라는 코너예요. 내 뇌, 네? 내 뇌. 그래서 네 번 내.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네네네네요. 네, 내내 3편 네네네. 오늘 아이키님과 네네네.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네네네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요즘 어때요? 요즘 바쁘잖아요. 막 가르칠 일도 많고 그쵸, 안무도 그쵸. 많고. 요즘에 제가 연말에 저를 다시 돌아봤더니 제가 본업에 있어서 댄서로서 안무가로서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싶다. 그게 저의 올해 목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지금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서 지금 본업에 좀 충실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키님하고 함께 스튜디오에 와 있어요. 와, 뒤에서 네. 진짜 리얼하게 음악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학생들이 연습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또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요즘에 이제 댄서 꿈나무 친구들이 많아서 본인도 초등학생 때부터 댄서를 꿈꾸는 꿈나무였나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정식으로 춤을 배우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축제나 꼭 나가는 약간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끼를 막 발산하고 싶어 하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댄서로서 이제 같이 다른 사람 춤을 춰보면서 나의 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안무를 하는 거는 또 나만의 춤 스타일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댄서에서 안무가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언제였어요? 댄서로서와 안무가로 그 기준을 뒀을 때 안무가는 정확한 목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확실하게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제가 아닌 타인이 이 춤을 출 때 잘 어울리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좀 구분해서 하다 보면 이게 진짜 그냥 댄서로서 즐기는 건지 안무가로서 이거를 추는 건지가 좀 구분이 되는 약간 그러니까 안무가로서 시작한 거는 최근인 거네요. 더 많이 춤추고 나서부터. 네, 맞아요. 최근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박사 논문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같이 춤을 추면은 이 사람의 춤을 보고 그냥 나를 맞추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움직임까지도 내 움직임처럼 볼까 이 연구를 했었어요. 답은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랑 같이 칼군무를 추거나 아니면 파트너 댄스를 추거나 하면은 내 파트너의 춤까지도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내 뇌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안무를 짜줄 때는 아마 그 댄서의 성격과 스타일과 이 사람의 춤까지도 맞아. 내 뇌 안에 한번 넣어서 이렇게 추겠구나라고 하고선 만들어주는 그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 내 뇌에 네 뇌. 그래서 내 뇌에 너 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내 춤이 네 춤이고. 뇌와 뇌가 연결이 되는. 그럼 환불 원정대 안무할 때도 네. 그 네 분의 스타일이 어떤 게 제일 잘 맞을지 연구를 많이 하고 맞춤형으로 짜드린 거예요. 그때가 사실 저한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그룹의 스타일이 명확히 보이거나 아니면 개인으로 출 때 그 사람의 스타일이 보였으면 더 이해하기 수월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네 분이 워낙 성향이 다 다르시니까 제가 다르죠. 네. 맞아요. 어디에 기준을 둘까 하다가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 사실 개인적으로 정화 언니 그리고 효리 언니한테 사실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추기는 했어요. 그래야 대중적으로 즐기기에 편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안무도 멋지고 노래도 멋지고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우선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춤추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나의 길이다. 내가 진짜 평생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그거를 내 길이 아닌가 봐 놨다가 나중에 다시 찾거나 그러기도 한 거예요? 계속 그 춤에 대한 열정은 항상 넘쳐 흘렀고요. 중간에 대학교 때 잠깐 다른 길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요가를 했었어요. 심신수련하는 느낌으로 명상을 하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박사님? 어지러웠어요? 아니면 그냥 졸렸어요? 졸리고 오히려 저는 되게 이렇게 축축 처지더라고요. 명상을 할 때 미주신경 자극도 되고 되게 우리 몸에 좋다고들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기질이나 성향이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적인 게 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동적인 게 필요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아이키님은 똑같이 명상을 하더라도 정적인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명상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춤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어떤 기공
기본 같은 거나 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부좌 틀고 명상을 다 연습을 하시긴 하시는데 매일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무술을 수련하시거나 전부 다 과학으로 다 알려지지는 않고 과학자들도 아직 연구하고 있는 분야기는 한데 사람마다 효과가 다 똑같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긴 해요. 저는 그러면 앞으로 춤을 추면서 명상을 하는 걸 한번 다시 돌아가서 막 명상도 해보고 그러긴 했는데 열정은 늘 있었지만 항상 춤이 내 길이다라고서는 항상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닌 거네요. 잠깐 고민을 흔들림의 시간이. 근데 이제 움직였을 때 에너지를 받는 게 저도 느껴져서 안 되겠다, 나는 춤을 춰야겠다. 그러니까 춤을 업을 삼아야겠다라고 하기 전에 나는 그냥 춤을 춰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근데 내가 흔들리고 이게 내 건가 아닌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센스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잘해 라는 걸 스스로는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때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춤을 좋아하지만 본인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센스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센스가 있냐 없냐. 그리고 저는 주변에 도움을 좀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들한테 나 잘하니? 맞아요. 이런 걸 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힘들 때도 그렇지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나 자기의 생각을 나누면서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사람마다 춤은 잘 추는데 노래는 못하고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하고 이게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왜냐면은 춤이라고 하면은 그 틀도 굉장히 넓잖아요. 저는 그거에서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되게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야 또 자신감도 생기죠. 내가 못하는 거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냥 끝없이 채워도 못하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니멀리즘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잘 맞았어요? 실패했어요. 저도 매일 실패해요. 네. 제가 좋아하지만 못하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거 잘 구분하면 스스로를 더 빨리 잘 알지 않을까. 또 하나는 그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아이 낳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이쁘면서도 너무 힘든 나이잖아요. 애들 때문에 힘들고 이러면서 잠깐 멈췄을 때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고 방송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운될 때 정말 우울할 때는 아이키님은 어떻게 그걸 극복해요? 그때도 멈추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목표는 큰 무대에서 춤을 추는 거였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춤을 출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면 집 앞에 있는 댄스 학원에 가서 춤을 추는 그냥 그 작은 하나의 실천부터 하면서 그때를 좀 달랬던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네요. 보통은 항상 큰 꿈이 있으니까 오히려 작은 거를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작은 스텝들을 밟아가다가 큰 기회가 어느 순간 온 거네요. 근데 그게 월드 오브 댄스가 막 오고 이럴 때 무섭거나 겁나거나 내가 할 수 있어 막 이런 건 없었어요? 계속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렵고 겁이 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준비가 안 되면 그렇더라고요. 약간 저는 그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그만큼 하면 돼 라는 게 있는데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연습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일 무서운 꿈이 뭐냐면 무대에서 실수하는 꿈. 무대에서 춤추다가 제가 춤을 까먹는 그런 거를 꿈을 꿨거든요. 그런 걸 생각보다 좀 자주 꿔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다 답을 아는 건 아닌데 보통 꿈에 나오는 거는 내가 평소에 늘 시뮬레이션 해보고 상상하던 시나리오들이 보통 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꿈에 한번 나오고 나면 오히려 내 실력도 올라가거나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다는 연구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 너무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너무 무서워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꿈을 꾸는 순간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꿈속에서 경험하고 나서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은 상상을 해도 조금 덜 무섭대요. 오디션 프로그램은 근데 늘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안 주어지잖아요. 맞아요. 오디션은 항상 타이트하게 며칠, 막 일주일.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이겼어요? 저는 이게 너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삶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오디션 같아요. 저. 인생의 오디션 같다.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왜 그렇게 마감 기한이 짧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좀 여유 있게 주십시오. 아무튼 네 근데 그럼 성과가 안 나오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 오디션 때에도 그래서 더 집중이 확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어땠냐면 일주일 동안 계속 안무 수정을 해서 결국에 딱 한 번, 그 무대 위에 한 번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도 진짜 리얼이었어가지고 녹화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번만 월드 끝나고. 오브 댄스 때? 네. 리허설도 없이? 리허설은 리허설 하는데 한 번 하는데 네네. 그냥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네. 거죠.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딱 한 번만 할 수 있고 그때 그래서 안무를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하면서 점점 가다듬어지는 느낌도 있었고 거의 24시간 중에 잠자는 거 빼고는 그거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처음 벼랑 끝에 서보면은 죽을 것 같지만 벼랑 끝에 서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좀 굳은 살이 생기죠. 삶이 오디션의 연속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의 이렇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벼랑 끝에서 항상 이렇게 이러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이런 거. 근데 이제는 밸런스가 잡혔어, 이제. 밸런스가 예, 잡혀서 이렇게. 그러면은 누군가가 되게 무서워하고 난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이키님의 팁이라면 무서워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그만 건 일단 해보고 내가 준비가 되면은 무서운 게 덜하고 그리고 무섭더라도 일단 벼랑 끝에 서보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지는. 맞아요. 그걸 무서워해서 안 서면은 맨날 무서운 거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항상 모든 거에 대입을 하고 있어요. 이 삶에. 예를 들어 제가 오토바이를 지금 막 시작을 했거든요. 오토바이를 탈 때에도 이게 말한 것처럼 내가 이거를 당기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타고날 게 두려워서 안 하면 그냥 계속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삶에 있어서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해봐야 된다. 청소도 해야 되는데 벼랑 끝에 몰리면 오늘 아니면 못 치우니까 이제 또 하는 것처럼 이 청소가 벼랑 끝에 몰리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예. 전 청소가 너무 싫습니다.